예. 4위와 7위 차례로 만나볼까요? 윤석열 전 총장 정말 오랜만에 움직였습니다. 지난 2일 부친과 함께 사전투표를 한 이후 이렇다 할 행보가 없었던 윤 전 총장인데요. 그런데 보궐선거 직후인 그제 서울 모처에서 노동 전문가인 정순국 교수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제가 방송 전에 직접 윤 전 총장을 만난 정순국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얘기 좀 많이 잘 하셨는지 해서. 예, 보던 한 4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죠. 분위기는 좀 화기애애했죠. 예. 제가 딱 보니까 흉광핀으로 딱 밑줄 쳐서 오셨더라고요. 그 전부터 제 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이미 상당 부분 지식을 가진 채로 오시더라고요. 제 페이스북에 쓴 글도 상당 부분 읽어보시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불평등 문제, 바로 직접적인 연관된 문제죠. 제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여러 현장 분위기를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누굴 만났는지 의미부여한다면 어떤 인물을 만났길래 윤 전 총장이. 이분 누굽니까? 사실은 참 저는 윤 전 총장이 인물 선택을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 정순국 교수 같은 경우는 이분이 원래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가 본인이 적성이 안 맞다고 그래서 사회복지학으로 이제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근데 또 실제로 이분은 노동운동을 해서 금속노련이라든지 한국노총에서 직접 이제 노동운동도 직접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관심이 뭐냐면 지금 이제 교수로 계신데요. 이 노동 현장의 문제와 또 사회복지의 문제, 또 독일이나 일본 사례라든지 이런 거에 좀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가진 관심이 뭐냐면 지금 이 노동운동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예. 뭐냐면 대기업 중심의 민주노총과 중소기업 노조라든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특히 이게 젊은 층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외당해서 일자리가 굉장히 없어지는 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식 이번에 이제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20, 30대가 그 야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주장이 뭐냐면 일자리가 이렇게 사라져 간다는 것들 그리고 노동시장이 굉장히 기종노조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어 간다는 것들 이 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문제 제기들 많이 던졌지 않습니까? 특히 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굉장히 천착을 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낸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윤 전 총장이 아마 본인이 이 정순국 교수를 직접 선택해서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와 단순히 이론적 이야기가 아니라 이분이 워낙 노동 현장에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예. 그 현장 이야기가 더불어서 이론적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저는 그런 면에서 아마 정 교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년 실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더니 정순국 교수는 윤 전 총장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는 등 보고서를 열심히 읽었다. 이런 칭찬까지 했는데 결국 윤 전 총장이 집중하고 있는 건 청년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윤 총장은요, 현재 시대 정신을 정의, 그리고 이제 공정, 특히 청년들, 이걸 이게 시대 정신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야가 크게 경제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교 안보 두 분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 문제. 근데 일자리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일자리 아닙니까? 아마 이제 저는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정치를 한다고 보면 가장 이게 신경 쓰는 계층이 청년의 지지. 어차피 이게 보수층에서 보면 어르신들의 지지. 그거는 이제 일정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의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따라 이게 정치적으로 승패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아마 이제 신경 쓰는 게 청년 일자리. 이 부분이 되는 걸로 이제 보이고요. 그럼 이게 다음에 또 전문가를 만난다면 그 다음에 이게 외교 안보 전문가. 본인이 이게 법치나 예. 이쪽은 이게 워낙 전문가니까 가장 이게 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게 경제하고 예. 외교 안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를 공부하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다음 만나실 분까지 좀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서 변호사님. 추가 인터뷰 내용도 제가 읽어볼게요, 이준석 의원님. 사실 최근에 백한살 철학자 김영석 교수를 뵌 것은 우리 사회 어른에게 인사드리는 것이었다면 전문가에서 뵌 것은 앞서 말했던 노동 전문가가 처음이다. 한 장 더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슈, 어떤 어젠다가 있는지 계속 공부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님 지금 본인을 동굴 속의 곰이라고 표현한 일부 보도까지 있던데
계속 열공 모드, 공부를 좀 하면서 뭔가 내공을 쌓고 대권 항보로 하기 위해 그 전에 좀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전 대선 주자가 공부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사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만날 수 없고 대한민국의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을 커버하면서 만나다 보면은 저분들이 바로 만약 윤석열 총장이 정치 행보를 하고 대권 행보를 하게 되면은 소위 섀도우 캐비넷으로 불리는 인맥군이 됩니다. 과거에 안철수 서울대 융합대학원 교수가 정치 행보를 시작하면서 그때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마다 결국 저 사람들이 정치를 같이 할 사람일 것이다라고 인식받아가지고 섀도우 캐비닛처럼 비춰졌던 적이 있거든요. 예. 지금도 비슷한 행보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뭘 공부하고 학습해가지고 저걸 소화해낸다기보다는 저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의 비중을 둬서 보시면 된다.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섀도우 캐비넷이라는 게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죠. 이제 차기 내각을 꾸릴 때 인물들을 여기서 뽑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사법고시도 공부할 거 많지만 대한민국 전반을 공부하는 거는 훨씬 영역이 넓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학습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인재 영입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인재영이에요. 저는 이제 여기에다 보면은 기자들이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의 인사들을 보면은 결국엔 결이 하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사들이 추천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천하는 인사들이 다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서고자 하는 스탠스가 보수진영에 가까운지 아니면 중도에 가까운지 진보에 가까운지 아니면 어떤 멘토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권 행보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준석 의원님, 네. 청년 일자리 전문가 만약에 만났고 뭐 앞으로 서정엽 변호사님 예언대로 외교 전문가, 뭐 또 다른 경제 전문가 만나면 그 정도 한번 만나면 6월 중순에 조만간 윤 전 총장 나오는 겁니까? 저는 근데 이제 노동도 중요하고 외교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관, 교육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이 퍼즐을 맞출 때쯤이면은 아마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3지대론에 가까운지 아니면 보수 야당과 같이 힘을 합치는 쪽일지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청년과 일자리 화두를 던진 윤 전 총장에게 사실 더욱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이번 서울 보궐선거에서 쏠림 투표 현상까지 보였던 20대 청년층의 목소리 때문일 겁니다. 저희가 선거 기간 동안에 20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촛불을 들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우리는 이제 현재 와서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폐가 되고 역사 경험이 모자란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요즘 막 집값 때문에 또 문제가 많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하필 또 터져버리는 바람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뭐 노동 전문가 단어들을 한번 종합해 봤을 때 박서변 부대변인 이게 세대별로 특히 20대 뭐 이남자라고 불리는 이 층은 오세훈 시장을 절대적으로 이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도 본인이 정기 입물 하기 전에 이 부분도 좀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청년 일자리 그리고 두 개를 합한 청년 일자리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아마 이전에 말했던 이제 본인이 뭐 공정과 정의 이 연장선에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물론 이게 좋은 그 교수들이나 좋은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면 뭐 학습 뭐 속도는 뭐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이제 학습으로 이렇게 좀 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정이라는 정의라는 것이 이제 본인이 잘하는 어떤 그 형사법에서의 공정과 정의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의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앞바퀴는 정규직이 달고 뒷바퀴는 비정규직이 단단 말입니다. 임금이 3배 차이가 나요. 이제 이 둘이 공정하냐.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이제 또 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시험 쳐 들어왔고 비정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시험을 안 쳤지만 한 10년 근무를 했다. 이게 이제 정규직 전환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인천국제공항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청년과 일자리에 관해서도 이렇게 공정을 잣대를 이렇게 어디에 갖다 대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참 복잡한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하나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의 문제마다 이해관계가 다 상충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절해내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면서 설득해내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 정치의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과연 이렇게 특수부 검사의 어떤 뭐 일도 양단으로 정의를 판단해 오던 그 윤석열 총장이 그런 부분에 적응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국민들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박 부대변인은 검사만 했던 윤 전 총장의 공정 정의의 뜻이 그렇게 막 확장되진 못할 것이다. 일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 공정 얘기했더니 사실 지난달 10일에도 윤 전 총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공정, 청년 이 얘기를 좀 꽤 강조했었거든요. 비슷한 내기 노동 전문가 만나서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이현정 의원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최근에 윤 전 총장 검찰총장직 던진 이후에 김영석 교수 만나서 제가 정치를 해도 될까요? 그리고 그제 청년 실업 심각하다, 최우선 과제다. 이 말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홍보의 시작. 어찌 보면 이 두 가지로 발동을 걸었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뭐 그동안 이제 4.7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본인이 뭐 일단 이 정치적 영역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선거를 통해서 일단 선거에 투표를 해야지만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아무래도 야당에 힘을 실어준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과연 이 4.7 재보궐선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시대정신이 뭐냐? 자, 그럼 그 시대정신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 바로 이것의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김영석 교수를 만났고 또 친구 이철우 교수도 만났고 지금 이제 정승국 교수를 만나서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게 보면 정말 제가 20, 30대들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면요. 희망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뭐냐면 이 20대, 30대 요구하는 게 뭔가 특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해지고 자기들은 아들들을 표창장 위조해서 학교 입학하고 자기 아들들은 다 내정해서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이게 아니라 나한테도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평등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자, 그럼 기회를 주면 그 기회에 맞게끔 도전해서 성취하면 하는 것이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기회조차도 지금 없어져 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와 30대가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도 집 갖고 싶은데 이미 LH 공사에 있는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투기해서 다 집 가지고 있고 임대주택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럼 기회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 정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이고 아마 윤 전 총장도 이게 본인이 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은 이제 찾아가는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님,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 의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 시대 정신이 공정과 정의라면 윤 전 총장이 이걸 단연 선점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공정 중에서도 반부패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특수부 검사로서의 그 경력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공정에 있어가지고 다른 태반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좀 갈고 닦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 그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면은 복지, 무상 시리즈, 기본 뭐 이런 거거든요. 이쪽 영역에서는 이재명 지사 강점이 있을 겁니다. 이미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반부패 영역에 있어가지고는 윤석열 총장이 유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은 모든 이슈를 자기 전장으로 끌고 오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독수리라 그러면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자인데 바다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거꾸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바다의 왕자면 하늘에 올라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으로 이슈, 교육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하나씩 공정의 반부패 영역을 끌어들이면은 하늘에 싸우는 겁니다. 다만 이제 남의 전장에 싸우면은 결과를 승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키워드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우선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반부패 영역에서 자기 영역에 싸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나 이런 쪽으로 판 자체가 흘러가게 되면은 또 다른 운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싸움이 치열할 거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준비 많이 해오신 것 같습니다. 독수리 얘기까지. 알겠습니다. 결국 공정과 정의를 본인이 선점하겠다라는 대권 행보일 텐데요. 과거 목소리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청년 일자리, 노동 전문가 만나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나왔거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궐선거가 끝나고 첫 차기 대선 여론조사. 윤석열 36.3, 이재명 23.5, 이낙연 12.3.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1강 1중 1약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특히 윤 전 총장이
여전히 상한가네요. 그렇죠. 첫 조사에서 이제 격차가 오차 범위를 벗어났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히 그 1위를 달리고 상한가를 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이게 포착하고 있다. 시대 정신이 이제 그 공정, 정의, 상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 분이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도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이제 정의롭다. 현 정권도 이게 공정을 내세우는데 뭐가 다르냐? 윤석열의 공정은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예. 현 문재인 정권의 공정은 내로남불. 뉴욕타임즈가 말한 것처럼 내로남불. 이거는 이게 공정이 아니고 가짜 공정이죠. 내가 하면 이게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외신을 인용하셨지만 개인적인 시각이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은요. 예. 내로남로. 내가 해도 로맨스고 남이 해도 이게 로맨스고 같은 기준이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와 남이 같은 기준. 이게 진짜 공정이거든요. 근데 윤 총장은 그동안 이게 수사라든지 뭔가 이게 행동을 통해서 진짜 공정이 뭔지, 정의가 뭔지, 상식이 뭔지 이걸 이게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10일과 11일 양일간에 있었던 여론조사 윤 전 총장이 일단은 오차 범위 밖에서 크게 이재명 지사를 앞서고 있습니다. 뭐 노동 전문가도 만난 윤 전 총장인데요. 그런데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 스스로가 내 뜻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지만요. 그와 관련된 책들이 잇따라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책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 전 총장의 과거 목소리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개인적으로 친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총장 임명 전후에 검찰 인사도 같이 여러 차례 만나 논의도 하고 박 장관님하고 그래서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는 윤 전 총장이 직접 얘기한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전언입니다. 왜 악당이 되면서까지 조국 수사를 강행했냐고 했더니 조국 전 장관 수사는 대통령 구하기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 전 총장이 친구들한테 했다는 전언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뭐 여야의 시각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제가 봤던 그 윤 전 총장이 이제 그동안의 말의 행적을 쭉 추적을 해보면 본인이 사실은 이제 권력 수사를 많이 해왔잖아요. 대검 중수부 과장도 하면서 권력 수사를 많이 해보면 결국은 이 검찰이 집권 중에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면 결국 누구한테 이득이냐 하면 결국 대통령한테 이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이게 모든 비리가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결국은 또 나중에 이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검찰이라는 조직이 미리 예를 들어서 부패하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 정권 전체로서 보면 정권이 어떤 면에서 보면 안정되게 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시각에서 조국 전 장관의 비리를 봤을 때 본인은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인의 그 검찰 경력으로 따지면 서울중앙지검장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닙니다. 검찰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의 어떤 연공서열로 따지면 부장검사하면 잘하고 나갔을 그 상황이에요. 예. 자,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이 정말 잘 끝나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중간의 권력형 비리들을 미리 검찰이 제거를 해줘야지만이 정권이 안정되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본인을 발탁해준 정권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결국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본인이 충성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한 이유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미리 내관을 제거해 준다는 차원에서 본인은 수사를 했더니 이거는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그 자리에서도 권력 범죄에 대해서 누구든 여든 야든 철저히 수사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윤석열 총장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거를 더 대통령도 그냥 얼굴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생각해보면 윤 전 총장은 나는 정말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정권에 척지게 만드는가 아마 그런 심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저 부분은 확실하게 팩트라고 볼 수 있는 게요. 저도 이제 그 작년 말쯤에 제가 그 윤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이제 몇 시간 만나서 대담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하. 그때 이제 제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예. 왜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수사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윤 총장님은 뭐라 하셨냐면 오히려 이제 그 충정 정권에 대해서 이제 그 충정해서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조국 장관에 대해서 의혹들이 너무 많이 노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정권을 위해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예. 따라서 그게 책으로 지금 놓은 거 아닙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부분은 상당히 그 팩트다 이래 보입니다. 신빙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정권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물론 현재까지 드러나는 건 뭐 전언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뭐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보면 뭐 이 전제가 정말 뭐 여기 계신 서 변호사님도 사실과 가깝다면 결국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좀 180도 달랐다라고 박성현 부대변인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저 이야기가 사실은 윤석열 총장의 이야기는 전언이라서 뭐 이렇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저거는 본인의 어떤 그 선한 의도 또는 이제 정치적 계산 없음 뭐 이런 것을 보이기 위한 어떤 뭐 알리바이용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리바이용이요? 예. 사실 그렇죠. 이제 방금 아까 우리 서 변호사님도 이제 왜 그토록 가혹하게 수사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조국 장관의 어떤 수사 결과를 보면은 뭐 사실 그게 뭐 정권이 떳떳하게 뭐 이렇게 뭘 이야기하기는 뭐 곤란합니다만 그것이 권력형 비리였다. 어떤 뭐 거대한 범죄였다. 그래서 이제 조국 장관이 악당이 될 만한 이런 건 아니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됐고 본인 스스로도 뭐 반성을 했습니다만 이제 자기 자식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 좀 관리를 못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예.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이 뭐 권력형 비리다, 뭐 거대 범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제기된 문제가 물론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수사라는 것은 범죄에 비례하는 어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토록 가혹하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였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많이 좀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어떤 그 수사라든지 뭐 이런 일련의 쭉 과정들이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 그 속에서 이렇게 그것이 뭐 치밀하게 계획됐다 아니든 간에 알겠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윤 전 총장 관련 이례적인 행보와 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바라봤던 윤 전 총장의 생각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